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부임 총장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의 최후의 아부를 했습니다.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관련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문재인 바로 아래에 있던 임종석과 조국을 포함한 이광철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윤으로선 그간 이진석 기소 자체도 미온적이었으나 민심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진석 기소엔 찬성하면서 대신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란 절충점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그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임종석은 청와대에서 문재인의 절친 송초로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 이광철 비서관은 송초로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한 부정적 정보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고, 조국 역시 송초로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의 출마 포기를 설득시킬 대안이 있다고 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 무려 13명이 줄줄이 기소가 된 상황임에도 이들 3명만 쏙 빼 무혐의 처분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내에 그의 직계 수하였던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성윤의 이 같은 조치는 4.7 보궐선거 이후 수세에 몰린 여당 기류와 조남관 총장 대행의 강력한 지시로 인해 혐의가 드러난 이진석을 어쩔 수 없이 추가 기소에 동의하면서도 문재인 바로 아래 포진했던 임종석, 조국 등을 불기소하는 일종의 바터 형태를 수사팀과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타협적 행태는 사건이 문재인에게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아부 행태로 볼 수밖에 없고, 자신의 대학 선배인 문재인 보호 행태이자 임박한 후임 검찰총장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에 대한 충성 행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재인은 청와대 핵심 참모인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되는 충격과 함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당시 자신의 최측근 참모들이었던 임종석, 조국 등이 모두 기소에서 빠짐으로써 자신에게 다가올 수사의 칼날을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뜨릴 수 있게 됐다는 상황을 동시에 맞았습니다. 다만 이날 이진석 등 모두 3명이 추가 기소됨으로써 울산 선거 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모두 16명에 이르게 됐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재인과 임종석 등에 대해 언제든지 혐의점이 불거질 수 있어 추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어서 문재인이 퇴임 이후까지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 한라인 역할을 하는 국정상황실장이 불법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정권의 도덕성의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고, 그에 대한 교체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 시국이란 점을 들어 이진석 상황실장에 대한 기소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내비치고 있으나 정권 도덕성의 치명타는 불가피합니다. 이번에 절충 형태의 기소로 인해 문재인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이미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4.7 보궐선거 이후 권력형 불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정권을 긴장케 할 만한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공수처 이첩 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기존의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4.7 보궐선거 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대로 기소에 속도를 낼 경우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정권의 위기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최측근 의원 중 한 명이자 문재인 딸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에 대해 전주지검이 9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전국직능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지낸 인물인데다 600명의 대량 해고와 700억의 임금 체불로 고발된 자로서 이상직의 구속은 입으로만 근로자 인권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허구를 고스란히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상직 사건 처리에 그간 거북이 행보를 보였던 전주지검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4.7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 표결을 거쳐 동의안이 의결되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상직은 수백억의 회사 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 수백 명의 근로자 대량 해고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거센 비난을 받고 있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일 이상직 체포 동의서가 문재인 눈치 보느라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현 정권은 제19 감상이란 거센 질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결되면 문재인은 그와 이상직과의 지난 대선에서의 정치적 관계, 이상직과 문재인 딸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다시 한번 치명상을 입고 문정권의 도덕성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청와대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기군 출입국 본부장과 검사 이규원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사 이규원은 검찰 진술에서 불법 출금은 이광철 지시를 받았다. 이광철이 법무부 대검과 조율됐으니 김학의 출금하라고 연락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차기군도 이광철로부터 이규원이 전화를 걸어올 것이니 협조하란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 소환은 물론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광철을 소환 조사하게 되면 그가 사건 당시 청와대 핵심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광철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에만 관여 의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건이 문재인을 형으로 부른다는 윤규군과 여권 인사들 연루 의혹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소위 청와대발 기획사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이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서 문정권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쥐고 있긴 하나 4.7 보궐선거에서 대참패하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정권 비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고 이로 인해 검찰과 현 정권 간의 소리 없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